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선선하고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요즘에 뭐 보니까 금값이 많이 올랐다. 제가 오늘 들어가서 금 시세를 보니까 3.75g에 60만 원에 육박을 합니다. 60만 원에 육박을 해요. 60 몇만 원 하더라고요. 거의 6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한 몇 개월 전, 한 6개월 전이나 한 7개월 전에 금 3.75g에 100만 원 정도는 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10돈이면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20돈이면은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같이 했지. 물가 상승률을 보상해 주는 걸 갖다가 우리는 해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면서도 가장 황금성이 좋고 안전 재산이다. 집이나 건물은 부동산이지만은 금은 준 부동산이라고도 하고 동산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바꾸기가 가장 쉽다. 그걸 갖다가 황금성이다. 현금으로 바꾸기가 정말로 쉽다 하는 것이 이제 황금성이라고 해요. 부동산 집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기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금보다는 덩치도 크고 또 현금으로 부동산을 내놓으면은 금방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금은 뭐 금방에 가면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황금성이 가장 뛰어나고 이동성이 좋다. 들고 다니기 좋지만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들고 다니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임장 활동으로 부동산 중개를 한다. 그런 임장 활동이 거기서부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전 세계가 지금의 전쟁이 일어나고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하니까 금값이 오르기도 하지만은 금값은 백년사, 그다음에 수십 년 통계상으로도 꾸준히 물가 상승률을 막아주는 해지 기능이 가장 우수하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를 해라. 그까짓 1g에 저도 금 투자를 그 전에 해봤습니다만은 삼성증권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인터넷 집에서 홈 트레이닝 홈으로 이제 주식을 팔고 사고 금도 사고 팔고 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 1g 단위로 팔아요. 주식처럼. 삼성증권에 들어가면은 금 현물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증권도 거래가 가능하고.
그래서 1g가 지금이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3.75g에 거의 한 지금 60만 원 가까이 하니까 보자 얼마나 아유 야 10만 원이 아니라 엄청나게 비싸구나. 그걸 이제 계산하면은 딱 나오겠죠. 그러니까 1g을 사는데 뭐 한 2, 30만 원 정도 주면은 된다는 얘기죠. 한 4g에 한 60만 원 정도 하면은 한 뭐 20만 원씩 하면 2, 4, 8, 한 15만 원 정도, 16만 원, 17만 원 이렇게 합니다. 한 15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1g으로도 단위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테크를 그 증권 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삼성증권에서 해요. 삼성증권에서 그 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됩니다. 저도 그 증권도 하고 그다음에 그 금 투자도 하고 그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그 정년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증권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금 투자도 하고 그래서 손해는 안 보고 돈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제가 그때 고급차를 사고 1년에 한 1억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고급차 그러니까 제일 좋은 차를 하나 승용차를 사가지고 뭐 친구들이라든가 뭐 모임이라든가 사람들이 놀러 가자고 해서 집에 있지 않습니다. 한 달이면 계속 놀러 다니면서 드라이브하고 바람 쐬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드라이브하고 낚시하고 돈 쓰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쓰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루 쓰는 돈이 한 달 월급을 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주식을 산 것이 기아 자동차를 샀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그때의 8,000원, 9,000원, 만원 이렇게 했죠. 그때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7,000원 정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 하이닉스를 그 당시에 샀죠. 샀다가 이제 SKT로 넘어오면서 이제 많이 올랐죠. 기아도 많이 올랐죠. 그 바람에 그때 퇴직금을 왕창 사가지고 그게 이제 뛰기 시작하면서 이제 증권 집에서 인터넷 보면은 금액이 쫙 올라갑니다. 하루에도 몇 천만 원 벌어요. 쫙쫙쫙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차도 물어보고 돈 한번 한 달에 1,200만 원, 2천만 원 가까이 있었으니까 내가 월급증이 서울교통공사 다닐 때 월급보다 많이 이제 쓰지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돈 한 번 시간 써봤다. 드라이브 한 번 시간 해봤다. 친구들하고 놀러 많이 다녔다. 그때 기아 자동차를 10,000원, 11,000원짜리를 나중에 엄청 비쌌잖아요. 또 6만 원, 7만 원 할 때 그때도 되고 SK 하이닉스도 지금에는 17만 원, 27만 원 하지만은 옛날에는 17,000원씩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SKT 인수를 받았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증권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운이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대 기아차 중에서 현대 자동차는 주가가 주가 밸류가 상당히 회사에 비해서 비쌌습니다. 그런데 기아 자동차를 인수하고부터는 기아 자동차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한 뭐 몇 천 원, 만 원도 안 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 기아차를 인수하면은 보나마나 현대 자동차 주가 정도의 밸류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샀던 것이 적중한 것이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앞으로 반도체가 상당히 블루칩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또 사놓은 것도 괜찮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금도 그 당시도 좀 사놓고 퇴직금으로, 그래가지고 그 퇴직금을 받았는데 갑자기 퇴직금이 몇 배가 되더라고요. 사실상 이런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좀 꼬라박기도 하고, 그런데 손해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전 측이는 됐다. 돈 한번 시큰 쓰고 원래 처음에 투자할 퇴직금 정도는 건졌다. 그리고 고급차 타고 드라이브 다니는 거는 벌어서 시큰 써버렸다. 그렇게 이제 하고는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미를 좀 봤다고 해서 계속 하면은 퇴직금까지 전부 다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감한 손절이 필요하다. 손을 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내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만은 청량리에서 내 친구 하나가 이제 청과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잘 돼가지고 여러 상점을 여러 군데 점포를 확대를 해가지고 늘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그 때문에도 뭐 평생 가족들이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벌어가지고 그 사람도 이제 돈 벌어서 이 정도 벌면은 더 욕심을 내다 보면은 망한다. 그것이 말하자면은 과유불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나치면은 손해를 본다, 그 얘기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사람도 그렇잖아요. 출세를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 얘기 됩니다. 그때는 참지를 못하지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최고 왕자의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추락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이라는 건 원래 그래요. 젊어서는 한창 잘 나가니까 쭉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단계잖아요, 이제 정상으로. 그런 때는 무인격이라고 배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시시한 남자나 시시한 여자가 연애를 하고 좀 사귀어보자 해도 도도해지고 그렇게 되는 때지요. 그래서 장사를 하든 증권을 하든 최고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로 기가 막히다 할 때에 최고 정상이다 생각하고 거기에서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손을 떼는 것이 돈을 벌고 노후 대책이 된다.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학에서 중용에서 얘기하는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은 부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 할 정도의 그때 손절을 하고 또 뭐 공직에 있던 어디에 있던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다음에 인기가 좋을 때 그때 그만두고 나오는 것이 곧 옥시다 그렇게 합니다. 손절을 못하고 거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인기가 있든 없든 끝까지 붙어 있는다. 그걸 갖다가 한자로 와전이라고 합니다. 와전. 그래서 옥시가 돼서 공직에서 잘 나갈 때 그만두고 그 다음에 주식을 하더라도 돈을 왕창 좀 벌었을 때 손절을 하고 나오고 장사도 그렇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중용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결국은 거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금값이라든가 뭐 가상화폐는 지금의 제도권 밖에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완전히 똥값으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도권에 있는 화폐는 그렇게 심한 변동성은 없죠. 그래서 위험하고 그보다 안전한 것이 금이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전에 투자를 하라 해서 제 말을 듣고 투자를 한 분들은 아마 꽃배기 아니라 두세 배로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허튼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해볼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이제 그 주식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에 관련된 책자를 사가지고 죽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죽도록 공부를 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옛날에는 그 우량주라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게 우량주였잖아요. 그런 거는 한번 사놓고 컴퓨터 볼 거 없어. 10년, 20년 묵혀놓으면은 나중에 몇 배로 뛰니까 그거 뭐 신경 쓰고 놀러 다니고 묻어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그 회사가 잘못돼가지고 관리 종목이 되고 나중에 상장 폐지까지 그게 이제 돼가지고 종이 쪽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봐야 한다는 얘기죠. 제가 증권 그 사무소에 가보면은 노인들이 노후 대책으로 퇴직금을 가지고 증권 놀이를 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 현대증권이나 삼성증권 그 증권사에 가서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와가지고 막 증권 전광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늙은이 젊은이들이. 그래서 팔고 사고 하는 거는 집에서 이제 인터넷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팔고 사고 할 수 있지만은 증권 회사 같은 데는 이제 팔고 사고 컴퓨터를 잘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증권 회사에 나와서 지금 많이 올랐는데 지금 팔아야 되겠다 해서 증권사 직원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팔고 사고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컴퓨터를 좀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전부 다 하지 뭐 증권 회사에 아침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런 게 없어요. 집에서 전부 다 하고 회사에서 증권을 다 합니다. 우리 직원 하나는 그 회사에서 그 일을 하면서도 잠깐 그 인터넷 그 증권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올랐나 이래가지고 옆에다가 띄워놓고 보면서 계속 많이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하면서 일도 같이 하고 그 증권도 같이 보면서 그렇게 이제 증권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퇴직금을 타가지고 그 미련이 남습니다. 왜냐? 그 돈을 벌게 되면은 그 돈을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했잖아요. 등록망축이라고 해요. 사자성어로. 그 증권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면은 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일에 5억을 투자가 했다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10억을 투자하게 되고 나중에는 20억을 투자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걸어지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집까지 다 팔아먹고 결국은 아내가 빈털터리하고 살 수는 없다 해서 이혼까지 전부 다 해서 아내까지 전부 다 떠나고 완전히 빈털터리 혼자 남자가 노숙자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 정년퇴직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본전은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집 팔고 또 뭐 융자도 받고 돈 꾸기도 해가지고 요번에 본전치기만 하면은 더 이상 증권 안 해. 그 본전치기 하려고 자기 잃은 돈만 찾으면은 더 이상 이익은 없어도 좋다. 그 이상 딱 손을 떼겠다. 손절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 팔고 또 융자를 받고 그 돈을 꼬서 하다가 완전히 그 빚더미에 완전히 깔려서 영원히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생깁니다. 그래서 내 돈을 갖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빌리면 안 됩니다. 그 증권회사에서도 빌려주지만은 빌려서는 안 되고 내 여유 돈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여유 돈으로 해서 돈을 벌면 사람 욕심이 자꾸 생겨요. 만약 1억을 투자해가지고 2억을 벌었다. 5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이 됐다. 그러면은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투자를 하다 보면은 본전까지 전부 다 날리고 걸어지게 됩니다. 나도 그 직장에 다닐 때 이제 정년 그때만 해도 이제 회사에서 정년 그 중간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해주는 퇴직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퇴직할 때 한 뭐 3억, 4억 정도 받을 퇴직금이 있다 그러면은 중간에 가불로 정산을 해다와 퇴직금을 하면 한 2억 정도를 먼저 줍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증권을 하다가 왕창 다 까먹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손절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근데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욕심이 과하면은 걸어지게 된다. 그게 이제 저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용, 그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2억을 투자해가지고 4억이 됐다, 10억이 됐다 하면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증권을 정말로 전문가보다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까 되는구나. 내가 천재구나. 이런 마음으로 아주 그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가정 파탄이 오고 이혼까지 한 사람들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마누라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가지고 퇴직금을 타가지고 주식을 해가지고 다 털어먹었다면서 나인데 사전 협의도 안 하고 혼자서 신청해가지고 2억 3억을 다 까먹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나가.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누라가 회사에 찾아와가지고 따지고 난리치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적당한 시기에 그 결단력, 그 우유부단하게 자꾸 미련을 갖게 되면은 결국은 망한다. 장사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절대로 안전하다. 제가 주식 같은 거는 사실상 위험해요. 그렇지만은 금은 절대로 사가지고 놔두면은 현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까먹지 않는다. 완전히 보장은 된다. 그래서 내가 금을 투자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그 안전 재산이기 때문에 얘기했던 것이 지금에 이렇게 계속 뛰잖아요. 사상 최고로 올랐다 지금에 뭐 국제적으로 뭐 중동 전쟁이라든가 경제 불황,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도 오르지만은 그 금값의 역사를 보면은 꾸준한 그 인플레이션을 카바를 해지를 해주고도 은행의 예금 이자보다 더 많이
이 수익이 나왔다는 그 통계상에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제 얘기를 했는데 손해봤다고 또 댓글을 달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